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다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 대통령이 감명 깊게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다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감명 깊게 읽었다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세계적인 대통령의 또는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예를 두 가지를 들면서 제가 여기서 드는 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보셔야만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들 예는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은 중국에서 국부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람이죠. 천안문 광장에 가면 어, 딱 초상화가 크게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다 알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에 이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의 사실은 1958년부터 1962년 동안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회, 경제, 뭐 이런 전반 정치적으로 어떤 새로운 발전상을 이끌어 가자 이런 운동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마오쩌둥이 우리말로는 이제 모택동이죠. 그냥 모택동이라 할게요. 모택동이 지방 순시를 갔는데 지방 순시를 할 때 그 곡식에 그 참새가 곡식을 볕 알을 이제 쪼아 먹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이, 저 나쁜 놈이 우리 인민들이 먹을 곡식을 쪼아 먹는구나. 그래서 저 참새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강을 만들었어요. 40개의 농업 정책 요강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제4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4해라는 것은 뭐냐면 제는 제가 하다, 사는 네 가지, 해는 해로운 것, 제4해, 해로운 네 가지를 없애자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파리, 들쥐.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다린입니다. 제가 요즘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사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뭐 제가 볼 때는 탄핵을 당할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분위기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겠고 저는 너무나 이제 이전에도 탄핵을 한번 뭐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탄핵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서 성장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인데 그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오쩌둥의 예입니다. 마오쩌둥 우리말로는 이제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중국의 국부로서 이제 신성시되고 있는 사람이 그 시진핑이 그 뒤를 따르려고 이제 하고 있죠. 이 모택동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을 때 1958년에서 1962년 사이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는 사회문화적인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을 대약진 운동이라는데 어느 날 모택동이 순시를 갔는데 벼 위에서 참새가 벼알을 쪼아 먹는 것을 보고 참새가 우리 인민들이 먹을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우리 인민들이 충분히 양식을 섭취하도록 못하는구나. 저 참새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 발전 뭐 총국 같은 이런 데서 총 40개 요강을 발표해. 그 중에서 27번째 항목에 제4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4해라는 것은 뭐냐면 제라는 것은 제가 하다. 사라는 것은 네 가지. 해라는 것은 해로운 거죠. 여기서 파리, 모기, 들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우리한테 해로운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첨가된 것이 이제 참새죠. 그래서 이 참새 잡기 운동을 벌입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벌었냐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이제 벌을 줄 정도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잡아놓은 참새가 약 2억 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참새가 죽었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잖아요. 근데 참새 2억 마리, 우리나라 인구의 4배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이제 참새가 더 이상 없어졌으니까 내년부터는 풍작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웬걸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중국에서의 그 농업 생산량이 2억 톤이었어요. 2억 톤. 근데 그게 1억 7천 톤으로 감소를 한 겁니다. 뭐 3천 톤 감소한 3천만 톤이죠. 3천만 톤 감소한 게 뭐 대단할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잘 안 들어와요. 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거는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만 3천만 톤, 1억 톤 이런 건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필요한 게 2억 톤이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1억 7천만 톤이 생산됐다 그러면 3천만 톤은 못 먹는 거예요.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더 감소했어요. 1억 4,750만 톤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못 먹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더구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새를 잡아나오려는 할당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꽁이라든지 닭이라든지 오리 같은 가금류까지도 잡아서 이거 참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무서우니까.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이러니까. 그러니까 쌀도 부족하죠. 가금류도 부족하죠. 그래서 3년 동안 3천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물론 보고에 따라서는 5천만 명도 돼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국부로 인정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마오쩌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당연히 알겠죠.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어, 뭐 대통령과 종말론자, 종교 종말론자의 공통점 또는 성폭력 피해자와의 공통점 그거를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왜 윤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계속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이끌어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일단 먼저 보십시오. 당연히 여기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위대한 영도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위대한 영도자인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참된 사람이라면 사실 인간의 본능은 참될 수가 없는데 인정을 할 겁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참새를 다시 살리고 뭐 수입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서 내가 나의 잘못을 사죄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위대한 영도자예요. 그런데 나 때문에 3천만이 죽었어요. 그럼 나는 그걸 인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영도자인데 3천만 원 죽었다.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20만 마리의 참새를 수입을 해요. 그리고 제4의 운동에서 참새를 살짝 빼버려요. 뭘로 뺀지 알아요? 빈대로 뺐어요. 빈대. 빈대가 쌀을 먹으러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진 이유는 다음 이야기를 듣고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로서 말씀드릴 사람은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 여러분들 아시죠? 킬링필드. 저 영화 자체는 전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분은 보고 킬링필드란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죠. 킬링필드. 그 주인공은 폴포트라는 크메르루즈, 캄보디아의 이제 1970년대의 지도자죠. 지도자라기보다는 뭐 독재자죠. 독재자로서 캄보디아를 지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부유한 농부의 자식이에요. 부유한 농부의 자식이고 어머니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불교도 박해해요. 박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잘 사는 요건에 있다 보니까 프랑스로 유학도 갔다 와요. 프랑스로 유학도 갔다 오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캄보디아에서 왜 유학을 보내냐? 프랑스가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력 자제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세뇌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자기네들이 협조를 잘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항상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스주의에 심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막시즘에 심취했는데 이 막스주의를 캄보디아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막스주의의 기본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캄보디아는 노동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농사를 위주로 하는 사회예요. 농사를 위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뭔 노동자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거기서 산모작도 할 수 있고 뭐 사모작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후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일찍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앙코르와트가 만들어진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였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국가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의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베트남, 여러분들은 베트남을 좀 가볍게 볼지 모르지만은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 왕입니다. 라오스라는 국가가 인구 700만이거든요. 그 당시 khmer 르즈가 지배할 때는 캄보디아가 80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1600만 명이에요. 그리고 현재 베트남 인구는 1억이에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베트남이 최고입니다, 지금. 근데 그 당시 어쨌든 khmer 르즈를 다시 돌아갈게요. khmer 르즈에서는 우리가 생산량을 늘리려면 집단적으로 농촌에 가서 일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하는 건 사실 인센티브, 어떤 자기가 일을 해야 되겠다 유인이 없다 그러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항하고 저항하고 이러다 보니까 폭력과 고문과 살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죠. 그 당시에 캄보디아의 인구가 800만이었어요. 그런데 200만이 죽었다는 것은 25%, 4분의 1이 죽었다는 거 엄청난 거죠.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일 때 또 이 시골에 있는 농부들만 죽인 게 아니라 엘리트라고 생각되는 사람, 특히 안경 쓴 사람들, 뭐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죽었고 무슬림이 한 10만 명 정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놈펜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폐허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게 다 무너졌다 이런 게 아니라 프놈펜에 사람이 없어요. 그때 왕국이 있었는데 왕도 체포된 거죠. 이제 크메르르즈 그 폴포트한테. 왜냐하면 거기에 프놈펜에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시골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살을 하고 살해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것도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월 18일 날 이제 밀턴 프리드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이전에 메이오 클리닉에서 강연을 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메이오 클리닉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병원들이 뭐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그리고 보스턴 제너럴 호스피탈 뭐 이런 유명한 이제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탑 중에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메이오 클리닉이죠. 이제 거기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강의를 했냐면 의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현재 2,000명의 의사들을 늘리는 것과 같은 의도로 보이는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 이 사람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이 영상을
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봤을 리는 아마 없을 테고, 최근에 이제 뭐 보좌관들이 보여줬겠죠. 밀턴 프리드만이 이런 걸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보여준 게 뭐냐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의사가 많고 의료 수요가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사람들이 보다 나은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들을 찾아갈 수 있고, 그럼 의사들이 많음으로써 해서 그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했죠. 일면 뭐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해석할 때는 그 상황적인 걸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에 어떤 사람이 댓글에 이제 너도 편견이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 예, 저 인정합니다. 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편향이 있고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을 들을 때 항상 맥락을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욕을 했는데 그 욕이 친구들 사이에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 할 수 있는 욕이라 그러면 그건 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에 이제 뭐 저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있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욕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맥락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밀턴 프리드만이 한 말이 틀렸느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한 95%는 맞다고 생각돼요. 의사 수요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좋은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들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메이오 클리닉 강연의 주제였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얘기를 들으면, 오, 그래.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유명한 사람 그런 말을 했잖아. 근데 왜 너는 말을 안 들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시스템이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의원을 개설하잖아요. 당연 지정제는 무조건 국가의 그 관리 감독을 받는 보험공단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진료를 봤을 때 거기에서 진료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험공단에서 전부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환자 부담을 하지만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전적으로는.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떤 아기가 방울뱀에 물려가지고 미국의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여자 아기였던 것으로 기억되고 아주 귀여웠습니다. 근데 진료비가 얼마 나왔을까요? 50만 원 나왔을까요? 100만 원 나왔을까요? 1000만 원 나왔을까요? 2억 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뱀한테 물려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응급실에 치료를 받고 뭐 입원을 했다. 근데 한 500만 원 나왔다. 또는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아마 그 병원 유리창 한 100개는 깨졌을 거예요. 이 도둑놈 같은 놈들이라고. 근데 미국에서는 얼마 나온지 아세요? 2억 원 나왔어요. 2억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 원이에요. 2억 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사 수가 지금 미국도 사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해요. 뭐 미국의 의사 수는 2.7명 정도거든요. 근데 일본도 2.7명이고 우리가 한 2.6, 2.7 정도 되는데 사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의사를 뽑으면 뽑을수록 더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병원에 이득이 되는 시스템.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은 수가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환자를 더 많이 본다고 해서 예를 들면 수익이 더 많이 좋아지는 구조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라든지 의사를 도와주는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사 수를 더 많이 고용한다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이 말한 것은 맞는 말이지만은 그것은 미국적인 상황에서 맞는 말이지 그게 한국에서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읽고 자기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읽고 나서 감명 깊은 받은 책들은 있을 수 있죠. 저는 뭐, 시지프시나 뭐 이런 책들, 또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이런 걸 읽고 좀 감명받은 기억은 있습니다.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요. 내용을 뭐 한 30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명을 준 책이 반드시 옳은 책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밀턴 프리드만은 왜 이 이야기를 어, 윤 대통령이 했냐면 자기가 밀턴 프리드만을 존경한다. 그리고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읽고 자기가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뭐 1970년대인가 메이오 클리닉에서 밀턴 프리드만이 강의한 내용을 보니까 의사 많이 뽑으면 의사의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의료 수요도 높아지고 공급도 좋아지고 뭐 의료 수준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 하니까 야, 이거 잘 됐다. 2,000명 내가 밀턴 프리드만 읽었어. 라는 것을 이제 해결하자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무슨 오류냐? 밀턴 프리드만은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 왜 경제학상을 받았을까요?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정책으로서 시장 경제에 정부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정책으로서 논문으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아이러니하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메이오 클리닉 강의로서 자기가 읽은 책을 감명받았다. 그러면서 의사 2,000명을 늘린다고 말하고 싶은데 오히려 밀턴 프리드만은 반대로 한 거예요. 정부가 개입했으나 안 된다는 것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마오쩌둥, 모태똥이라든지 폴포트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왜 똑같이 언급했냐? 이것의 중요한 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만은 제일 먼저 나온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도 내 신념을 바꾸질 않아요. 모택동이 그랬잖아요. 모택동이 3년 동안 중국인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 5천만 명이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죽었지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는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 참새가 그거를 먹는 것을 막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폴포트는 왜 그랬냐? 폴포트는 막스주의와 관계되었고 처음에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에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더구나 이 사람들은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를 집단 농장으로 해서 농산 생산량을 높이고 베트남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자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을 다 죽인 거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밀턴 프리드만이 말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는 거와 반대되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꿀 겁니다. 절대 안 바꿔요. 지금 전에 이제 5년제 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아니, 개돼지 보는 미안합니다. 수의학과 학생들한테는 죄송하고 수의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개돼지 보는 그런 과에도 6년인데 사람 보는 과를 5년으로 한대.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5.5개월, 5.6개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안 물러서냐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인지 부조화, 그리고 자기 정당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믿음. 이 잘못된 믿음은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마오쩌둥 레벨, 폴포트의 레벨, 윤석열 대통령.